안녕하세요, 김느키입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돈 떼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이 딜러와의 거래가 무서워 구매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고차를 사고 팔아야 하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등쳐먹는 악성 딜러들이 존재하긴 하죠. 그리고 이런 허위 딜러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정직과 신뢰이기 때문에 착하고 맘씨 좋은 딜러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판매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중고차 딜러들이 없었다면 공평한 시장에서 맘 편히 자동차를 구매했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등을 쳐먹는 경우는 합법적인 중고차 시장보다는 오히려 개인 매물에서 훨씬 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개인 매물을 거래하는 이유가 딜러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돈을 더 받기 위함이고, 이는 절대 싸게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 매물은 성능 점검을 진행하지도 않으며 보험에 등록된 사고 이력만 조회가 가능하고 시세 또한 눈탱이 치기가 딱 좋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할 땐 이 위험한 개인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구매한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먼저 중고차 딜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역할은 본인의 돈 혹은 상사의 돈을 투자해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피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의 과정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은 대형화되어 있어 각 부분마다 중간 유통업자들이 존재하지만 중고차 상사는 대부분 소형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고차를 매입할 때 시세보다 싸게 가져와야 하고, 두 번째, 중고차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쓸고 닦고 광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마진을 더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딜러의 수익 발생 지점은 이와 같은 세 단계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부분은 이것 외에도 손님 접대와 구매 후 어느 정도의 CS가 포함되어 있어서 솔직히 일이 적은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상품화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차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존재하며 그 이름은 바로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에서는 이런 사고 파는 것을 이용한 되팔렘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중고차 딜러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상품화 과정에서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급에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용감이 있는 중고차의 경우 우리가 개인 매물로 그 차를 업어와서 청소를 맡기고 덴트나 고장과 관련된 정비를 맡기고 하다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딜러들은 여기서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보며 차량을 상품화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는 굉장히 많은 상사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성능 점검을 진행하기도 하며 수리도 진행하고 덴트와 왁싱 등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차를 맡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저렴할 테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생각보다 외관도 깔끔하고 실내도 깔끔하고 기본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대규모의 자동차 관리 및 수리 업체들의 타겟은 전부 내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껍데기와 타이어만 비슷하지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흔히 심장이라고 칭하며 자동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도 없을 것이고 미션이 없으니 기어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가량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중 1만 개 이상의 부품이 엔진 미션에 관련된 파워트레인 부품들입니다. 50% 이상의 부품이 다르니 당연히 수리 정비의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애초에 일반 정비소에서는 전기차 부품을 뜯어볼 수도 없습니다. 전국 4만 5천여 개 정비소 중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고작 1,500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거나 초대형 정비소들일 것입니다. 결국엔 전기차는 무조건 사업소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돌아간다면 중고차 딜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두 번째, 자동차의 상품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고 자동차를 업어와서 외관만 조금 닦고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 내연기관과 똑같이 마진을 잡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쓸데없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내연기관의 경우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딜러들이 가져와서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중고차 딜러든 카센터 사장님이든 소비자인 우리든 도찐개찐으로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도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사고 이력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업체랑 짬짬이를 해서 싼 값에 겉만 고치고 마치 사고가 없던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 차에 무리가 갈 정도로 사고가 발생할
발생한다면 이런 조그마한 정비소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소로 보내야 하고, 그러니 사고 이력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만약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중고차 딜러를 건너뛰고 개인 매물을 구매하길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는 개인 거래가 졸라 사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개인 거래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거래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먼저 내가 사고 싶은 전기차 브랜드를 정하세요. 테슬라냐, 현기냐, 벤츠냐, BM이냐 이런 브랜드를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 브랜드의 대표적인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을 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TKC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 TKC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운편까지 분석해서 빈 번호를 추적하고 한국에 몇 대의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는지 공유되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언론이나 뉴스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들이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중고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간질간질하고 두근두근하며 매일 새로 고침해도 절대 질리지 않는 단계, 시장조사입니다. 각 카페에서 중고차 판매 게시판을 앵카 보듯이 매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장담컨대 이틀만 눈팅하신다면 그 사이트의 시세를 전부 축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이런 인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헤이딜러에서 얼마 불렀는데 200만원 빼고 드릴게요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차가 헤이딜러로 중고차 시장에 들어갔다면 상품화를 통해 결국 300에서 400만원은 더 비싸게 앵카에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엔 전기차를 개인 매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있는 구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전기차는 무서운데 좀 더 조심스럽게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00%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고장이 훨씬 덜합니다. 내연기관에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지만 전기차는 7천 개 수준의 부품만 있으면 됩니다. 부품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당연히 고장의 확률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애초에 전기차라는 것이 내연기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혁신이자 발전입니다. 히드라 독침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럴커로 변태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배터리라는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하지만 현재 수준은 그 위험성을 많이 넘어온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의 판매량은 한국 기준으로 45만 대를 넘었으며 짜치는 중국산 소형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수리 문제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불거진 부분도 없습니다. 물론 크리티컬한 몇몇 배터리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산업군으로 따졌을 땐 매우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냥 전기차는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물리적인 기계장치인 엔진 미션의 운동이 핵심이자 고장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치만 심장도 안 뛰는 전기차에 오일이 누유가 되겠습니까? 인젝터를 갈아야겠습니까? 중고 전기차를 구매 후 고장이 났다면 그것은 중고차라서 고장이 났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차종 전체의 문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개인 구매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중고차를 좋아하는 입장으로 저는 항상 자동차를 바꾸는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벤츠 C클래스가 물론 너무 좋고 다른 차로 바꿀 돈도 없지만, 아니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모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차량인 중고 벤츠 E클래스 30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벤츠임에도 헨타에 통풍 시트까지 있는 미친 옵션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간지나는 외관에 감가 또한 졸라게 후루쳐맞아서 아주 올바른 녀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아들이 생겨 가족이 확장되다 보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평소에 안 보던 SUV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량은 바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기존 모델 Y는 승차감이 좋지 못해서 물망에서 애초에 제외되었었지만 얼마 전에 나온 모델 Y RWD는 승차감도 좋다고 하고 차도 크고 전기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해서 제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엔카로 E클래스를 받다가 TKC에서 모델 Y RWD를 출고한 사람들의 평가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벤츠 C클래스 만족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